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9장의 2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질량 분석법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막내기 과정, 그리고 생물화학에서의 질량 분석법, 고분해능 질량 분석법, 요 내용인데, 요게 제일 중요하죠. 토막내기 과정. 자, 우선 알케인. 여기는 작용기별로 이제 토막이 어떻게 나는지를 볼 거예요. 뭐 알케인, 알코올, 아민, 카본유화물. 그렇게 이제 볼 건데, 자, 알케인의 토막내기 가능성은 떨어져 나가는 라디칼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생성되는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양이온이잖아. 그러니까 양이온이 가장 안정한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보통 토막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위치에서 일어나지만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온의 생성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베이스픽의 값을 띠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검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헥세인이죠. 헥세인은 이제 탄소가 6개 때 수소가 14니까 분자량이 86이에요. 그래서 이거 앞쪽에 한번 나왔던 이제 그 질량 스펙트럼인데, 페노티픽이 존재하는 거고, 베이스픽이 여기, M/G 값이 57인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토막이 나는지, 그 내용, 이제 알케인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먼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결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동일하게 이쪽 편에 이제 C, H, H고요. 여기에 라디칼 타입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이쪽 편에 CH3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칼 타입으로는 지금 안쪽에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만 나타내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결합이 분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 홀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쪽 메틸 탄소 쪽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쪽 편에 양이온이 생성이 되어 안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쪽에 탄소 원자에 H2가 되고 여기가 양이온이 되죠. 그 다음에 CH3의 라디칼 타입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형태죠. CH2 그리고 이제 CH3 라디칼. CH3 라디칼의 분자량이 15죠. 그러면 86에서 15만큼 빠진 거, 그게 71인 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픽이 바로 여기서 관찰이 되죠. 요게 71이죠. 71입니다. M/G 값 71. 그거는 분자 이온의 M/G 값에서 15만큼 빠진 거. 즉, 메틸 라디칼이 빠져나간 형태의 물질의 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한번 보면은, 여기가 아까 71짜리 설명을 드렸고, 요게 베이스 픽인데 57짜리가 있고요. 요거는 탄소가 지금 탄소 6개짜리고, 여기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예요. 탄소 5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탄소 4개이고요. 여기 탄소 3개, 탄소 2개입니다. 자, 그럼 요것들이 각각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는 지금 여기 결합이 끊어졌는데 여기 결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이쪽 편에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여기를 라디칼 타입으로 그리면 되고, 탄소 원자, 수소 원자에 주변에 CH3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플러스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즉, 어디 쪽으로? 이 홀전자는 이쪽 편 탄소 원자 쪽이 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편에 CH2의 지금 플러스 상태의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쪽 편으로 CH2, CH3의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탄소가 지금 이거의 분자량은 탄소가 2개니까 24에다가 수소가 몇 개죠? 5개죠. 그러면 얘가 29짜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86에서 29만큼이 빠진 거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죠? 57. 네, 얘가 M/G가 57짜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여기가 끊어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쪽 편으로 CHH 라디칼로 표현해주고 CHH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사실 어느 쪽으로 끊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편으로 끊어지는 걸로 표현을 해보면, 이쪽 편으로는 CH2의 양이온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CH2의 라디칼 형태죠.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무엇이냐면은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니까 36이죠. 그리고 수소가 두 개, 여기 세 개니까 7개네요. 43입니다. 그래서 43만큼이 빠진 거죠. 86에서 43이 빠졌기 때문에 정확히 반대 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M/G 값 43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해보시면은 여기가 CH2기가 되는 거죠. CH2에 CH3, 탄소 2개짜리가 되고 나머지 탄소 하나, 둘, 셋, 4개짜리가 라디칼 타입으로 끊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요거거든요. 요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편으로는 마지막으로 CH2의 라디칼에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예, 요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과정 끊어지는 걸 보시면,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몇이냐면은, M/G 값, 이쪽에서 몇이었냐 하면은, 29죠. 29입니다. 탄소가 지금 2개잖아요. 탄소가 2개니까 24에다가, 여기 3개, 2개니까 5개. 얘가 29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알케인 화합물의 토막내기는 어느 쪽 탄소가 끊어지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게 생성이 되는 거고, 가장 높은 비율로 생성되는 게 가장 안정화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여기 생성되는 탄소 양이온 화학성 중에는 가장 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에 그 결합별로 어떻게 끊어졌을 때 어떤 픽이 관찰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다 끊어봐서 찾아보셔야 돼요. 처음에 하실 때는. 나중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가 떨어져 나가니까 몇이 빠지고 이게 보이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는 하나씩 좀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다음 특징적인 픽들의 관찰은 해당 라디칼이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M 플러스 라디칼에서 요게 M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라디칼이 되잖아요. 여기는 뭐 M이 이제 이거보다는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빠지고 우리가 검출하는 건 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값만큼 빠진 게 요게 되는 거죠. 따져보니까 15만큼이 빠진다. 그러면 뭐가? CH3 라디칼이 빠지는 거야. 라디칼이 빠지고 양이온이 생성되니까 우리가 이걸 관찰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29가 빠진다? 에틸. 여기는 CH3기고 여기는 에틸기니까 CH2에 CH3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요거 단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CH3는 똑같고 앞쪽에 CH2 단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CH2 단위는 14잖아요. 그래서 요거 단위로 넘어갈 때 플러스 14 만큼 빠지는 거고 여기도 넘어갈 때 1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4, 여기도 14, 여기도 14만큼 증가하는 거죠. CH2 단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케인의 토막내기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뒤쪽에 이제 알코올 그리고 아민, 케톤 알데하이드 요거 이제 토막내기 반응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케이스별로 보고 요거 설명한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알코올의 토막내기입니다. 알코올은 이제 첫 번째 알파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OH기의 알파탄소죠. 알파탄소와 또 다른 탄소사슬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의 알파 위치에 있는 결합이 끊어져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과 라디칼이 형성한다. 자, 양이온이 생성되는 쪽은 탄소 원자 쪽. 어느 탄소 원자? O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쪽입니다. 그럼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가 이쪽 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야 여기가 양이온이 생성이 되니까. 이게 이제 알파 분해 형태고요. 자, 또 다른 반응은 이제 탈수 반응인데 물 분자를 잃는 거예요. 물 분자를 잃어버리면서 탈수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은 H2O죠. 얘 분자량이 몇이냐면은 18입니다. 그래서 18만큼의 값이 빠진
새로운 라디칼 양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M-18의 신호는 알코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특징적인 값이다 라고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2펜타놀의 이제 질량 스펙트럼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지금 분자량이 88이니까, 분자이온이 M/G가 88이겠죠. 여기서 관찰이 되는데, 거의 관찰이 되지 않네요. 굉장히 작은 값이 관찰이 되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여기 몇 가지 특징적인 픽들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생성되는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OH이죠. 일단 여기가 알파탄소고,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전자를 강하게 충격을 시켜주게 되면은 분자 이온이 생성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자, OH기가 되고 이쪽 편으로 라디칼 타입의 CHH가 되고요. 자, 하나, 둘, 세 개. 네, 여기도 수소 원자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에서 혈압이 끊어지는 거예요. 라디칼이 어디로 이동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그래야 여기 탄소 쪽에 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OH기가 되고 수소원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얘는 당연히 공명구조가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쪽은 CH2, 그 다음에 탄소 CH2, CH3 요거까지 해서 여기가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몇이냐면은 탄소가 지금 3개니까 36이고요. 수소 원자 2개, 4개에다가 3개니까 7개니까 얘는 43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앞쪽에 M/G 값 88이었죠. 88에서 43만큼이 빠진 거예요. 88에서 43만큼이 빠진 거니까 요거의 M/G 값은 몇가 되는 거죠? 45가 되는 거죠. 45 관찰이 되나요? 여기 관찰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즉 베이스픽은 2펜타놀의 알파 분해로 인해서 생성되는 요 화합물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라디칼에서 아까 뭐가 빠져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탈수 반응.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은 아까 18에 해당하는 것만큼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게 빠져나가면 여기 수소 원자를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OH기가 이중결합에 또 다른 이제 분자 이온 형태의 라디칼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물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아까 88이었잖아요. 요거의 M/G 값이 88이니까 18만큼 빠져나가면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70이 돼야 되는 거죠. 70, 여기서 관찰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알파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토막내기는 이렇게 진행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민의 토막내기예요. 아민도 알코올과 유사하게 알파 분해가 일어나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과 라디칼을 생성을 한다. 똑같아요. 여기가 OH기인 것과 질소 원자인 거는 어차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원자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는 똑같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는 이쪽 탄소로, 여기는 양이온 성격이 생성이 되는 탄소 원자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트라이트라민의 이제 질량 스펙트럼을 보시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라이트라민의 분자량은 101이죠. 101이기 때문에 분자 이온으로서 101이 관찰이 되고요. 이 경우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네요. 자, 그러면 요게 분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트라민은 분자 구조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에티기가 3개거든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질소 원자에 대해서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 CH3기,
수소원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자를 충돌시키게 되면은 라디칼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이게 플레이트라민의 분자 이온이 되는 거고요. 아까 요게 M 오버 G 값이 몇이었냐면 101이었죠. 101. 자, 그럼 이게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해가 일어날 때, 이쪽 편을 이제 구조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CH3기가 되고, 여기 라디칼에 CHH가 되네요. 그리고 질소 원자의 메틸기가 각각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플러스인 거고, 전자가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여기로. 자, 그러면, 여기 CH3에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쪽 편으로는 CH2의 질소 원자, 에틸기.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공명 안정화가 가능하죠. 질소 원자의 전자성이 내려오면서, 그러면 CH2 요거의 질소 원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공명 구조가 그려질 수 있고요. 자, 메틸 라디칼이 떨어졌네요. 요거 15잖아요. 그러면 101에서 15만큼 빠진가? 그게 몇이죠? 86이죠. 86에 해당하는 게 이제 베이스픽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쪽에 알코올처럼 비슷한 형태로 토막 내기가 진행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케톤과 알데하이드, 카본이 화합물이죠. 케톤과 알데하이드의 토막 내기 같은 경우는 맥라퍼티 자리옮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자, 감마 위치에 수소 원자를 갖는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중성 알켄 토막에 떨어져 나가는, 중성의 알켄이 토막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맥라퍼티 자리옮김의 특징적인 토막 내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카본의 기준으로 알파, 베타, 지금 감마탄소죠. 감마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가 이쪽 편에 카본이 산소 원자에 의해서 즉 고리형, 유건한 고리형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파트가,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파트가 알켄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새로운 이제 라디칼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알켄 토막은 이제 일반적인 알케인에서 관찰된 토막 내기와는 다르게 짝수의 질량이 빠져요. 앞쪽에서 그 헥세인의 그 토막 내기 과정에서 뭐 15, 29 이런 거 빠졌잖아요. 다 홀수로 빠졌거든요. 근데 알켄 토막은 이제 짝수의 질량이 빠진다. 그게 좀 특징적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역시 카보닐 화합물도 알파 분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카보닐의 여기 부분이 끊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도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사를 이용해서 공명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양이온적인 성격, 여기가 라디칼적인 성격을 가지고 결합이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대시가 되어 있는 게 부티로페논입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분자 이온 값은 148이고요. 여기서 이게 148이죠. 148이 관찰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닐기에 요게 되고요. 여기가 CH3기니까 수소원자 두 개를 여기로 표현을 하고 여기 수소원자를 나타내면은, 자, 여기에 전자를 강하게 충격시키게 되면은 라디칼 양이온, 분자 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전자쌍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자, 여기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니까, 페닐기에 이쪽 편으로 OH기가 되고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에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CH2, 그 다음에 CH2. 요거 알켄이 토막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 분자량이 몇이죠? 탄소 2개니까 24에다가 수소 몇 개죠? 4개네. 28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28인 거고요. 얘 분자량이 몇이었죠? 아까 148이었네요. 148에서 28만큼이 빠진 거잖아요. 148에서 28만큼이 빠진 거니까 120이죠. 120에 해당하는 픽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죠? 요게, 그렇죠. 맥라퍼티 자리옮김 반응으로 인해서 알켄 토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성된 새로운 이제 라디칼 양이온의 M/G 집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05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105는 아마도 알파 분해로 인한 가로 생성되는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 자, 여기 결합이 끊어질 거예요. 여기 결합이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라디칼 양이온 형태를 다시 그리면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CH, H 이게 되겠죠. 이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쌍 어디로 넘어갑니까? 전자쌍이 아니라 홀전자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페닐기에 여기가 양이온이 생성이 되네요. 요게 관찰이 되는 거고, 이쪽 편은 지금 CH2에 탄소 2개 더 여기 라디칼이 빠져나갑니다. 얘가 몇이냐면은 탄소 3개니까 36에다가 2개, 2개, 4개에다가 3개니까 7개. 그래서 얘가 43이죠. 43만큼이 빠져나간 거예요. 요거의 M/G 값이 43. 자, 그러면 118에서, 118이었죠? 148에서 43만큼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몇이 나옵니까? 105. 요거가 M/G 값이 105고, 그게 어디서 관찰이 돼요? 여기서 관찰이 되는 거죠. 베이스픽으로. 그래서, 요 케톤화합물의 이제 토막내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다이메트 펜테인은 M/G 값 85와 71에서 토막 이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봉우리를 나타내는 이온에 대한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 2,3 다이메트 펜테인 화합물의 구조고요. 분자식을 보시면 탄소가 7개일 때 수소가 16개예요. 그리고 이제 분자량을 따져보면은 100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실제 매스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픽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100짜리가 보이죠. 얘가 페란트 픽이겠죠. 분자량이 100이었으니까 얘가 M/G 값 100인 거 페란트 픽이 되는 거고, 픽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 얘가 베이스 픽이 되겠죠. 56짜리. 물론 이제 앞쪽에서 56짜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71짜리와 85짜리 이 두 개잖아요. 요게 M/G 값 100짜리의 이제 구조에서 어떻게 조각이 났을 때 이런 이제 M/G 값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건 앞쪽에서도 본 것처럼 알케인의 경우에는 조각이 나거나 이제 토막이 났을 때 그 값의 차이를 가지고 어떠한 구조가 떨어져 나가는지 확인하기가 좀 쉽죠. 얘가 M/G 값 85면은 100짜리에서 몇이 빠진 거죠? 15만큼 빠진 거야. 얘는 7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9만큼이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죠. 85짜리가 빠진 거는 CH3, 메틸 라디칼이 빠진 거고, 29가 빠진 거는 에틸 라디칼이 빠진 거죠.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기가, 메틸기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는 여기 세 군데 쪽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차 탄소 양이온 형태니까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여기나 여기 쪽에 말단이 떨어져 나가면 2차 탄소 양이온이잖아요. 자, 그러면 메티기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좀 표현해 보면, 여기에 이제 강한 에너지를 뿌려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양이온 라디칼이 생성이 되겠죠. 여기 부분에 메티기가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요결합이 끊어지는 거겠죠. 전자는 메틸기가 가지고 떨어지면서 라디칼 형태가 됩니다. 여기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H3기의 라디칼이 되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M/G 값이 85가 되는 거예요. 얘가 M/G 값 100이니까 얘가 뭐예요? CH3기 탄소 12, 수소 3, 15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8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에틸기가 떨어져 나가는 건 이쪽에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H2, CH3기. 자, 그러면 여기 결합이 끊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결합이. 자, 그러면 이쪽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끊어지면은 이런 구조가 생성되겠네요. 여기가 양연이 되는 거고, 여기가 CH2에 CH3에 라디칼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얘가 몇이에요? 얘가 29잖아. 그래서 얘가 몇이 돼요? M5 집값이 71이 된다. 자, 이렇게 구조는 양이온이 어차피 검출이 되는 거니까 이 구조 두 가지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토막내기 과정에 대한 거, 토막내기, 조각내기, 이게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냥 모르겠다. 뭐야?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화학에서의 질량 분석법인데, 생물화학에서 다루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유기화합물의 성격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질량 분석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다른 거죠. 자, 질량 분석법을 이용한 대부분의 상황학적 분석은 전형적으로 비행시간, time of flight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프라고 부릅니다. 토프 질량 분석기에 연결된 전기 분무 이온화, 얘를 ESI라고 해요. ESI. 그리고 매질 보조 웨이저 탈착 이온화. 말이 긴데 그냥 말디라고 합니다. 말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질량 분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말디토프예요. 말디토프. 요 조합으로 질량 분석계를 많이 쓴다. 생화학 분석은. ESI나 말디는 분자량이 아주 큰 생물 시료일지라도 작은 토막으로 된 하전된 분자를 생성하는 부드러운 이온화 방법이다. 앞쪽에 EI는 이거와 비교하면은 겁나게 센 이온화 방법이에요. 엄청 센 에너지 때려 넣은 거잖아. 얘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온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ESI 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료 같은 경우 극성 용매의 용액을 시키고 강철의 모세관에 스프레이를 시킵니다. 저게 스프레이잖아. 앞쪽에 어디 갔어? 여기 스프레이, 일렉트론 스프레이잖아. 그래서 강철의 모세관에 스프레이가 돼요. 관에 존재할 때 높은 전압을 받게 되어서 용매로부터 H 플러스 이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ESI나 말리를 이용해서 찍게 되면은 그 값이 플러스 H에 해당하는 값이 붙은 그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양성자 첨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검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보다 플러스 1의 값이, 그러니까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1, 혹은 이제 만약에 하이매스를 찍으면 그 수소원자 값에 해당하는 거, 그게 증가될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방식상 양성자 첨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후 휘발성 용매는 증발이 되어서 양성자 첨가된 시료 분자를 생성하게 되고, 자, 이게 검출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말디의 MS 같은 경우는 시료가 이오 다이하이드록시 벤조익 엑시드와 같은 매질 화합물, 매트릭스는 매질 화합물에 흡착이 되고 레이저 광의 순간적인 폭발에 의해서 이온화가 됩니다. 자, 매질 화합물은 시료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양성자 첨가를 시켜요. 뭐에다가? 기질에다가. 우리가 측정하고 다니는 물질에다가 양성자 첨가를 시켜서 얘도 실제 측정을 하면 양성자에 해당하는 거 하나가 증가된 형태의 이온 값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특징 기억해 두시고, 자, 고분자 물질에 대한 시료의 분해 없이 기와 이온화가 가능한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질량이 크고 열에 불안정한 생체 고분자나 합성 고분자에 매우 이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지는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어쨌든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잖아. 양이온이잖아. 앞쪽은 전자를 때려가지고 라디칼이 결국 떨어져 나가서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내게끔 했던 거고, 얘는 앞쪽의 방법들을 통해서 양성자가 첨가된 형태가 되게끔 플러스 형태를 띠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라이소존.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단백질 덩어리.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분자량 보세요. 엄청 커. 28,000. 유기화합물 중에 28,000이 되는 게 있네?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게 된다. 이게 말디토프의 질량 스펙트럼이에요. 앞쪽에 EI에 의한 스펙트럼과 좀 성격이 다르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분해능 질량 스펙트럼인데 우리가 앞쪽에서 그냥 양수값으로, 양수값이죠. 정수값으로 나타내줬던 거는 보통 저분해능, low resolution 질량 분석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정수값만 나타내요. 그러니까 M 오버 G값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값.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자식인데 이게 정수값으로만 나타나면은 화합물의 M/G 값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 M/G 값이 동일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수값으로만 나타나는 M/G 값이 동일하다고 해서 그게 분자식이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다른데도 같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분해능, 하이 레졸루션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얘는 소수점 넷째까지까지 M/G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수점 넷째까지까지 같을 수 있냐? 없어요. 서로 다른 분자식을 가지면 소수점 넷째까지는 절대 같은 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 동위 원소의 정확한 질량값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보시면 요 서로 다른 분자식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얘가 저분해능 M/G 값을 보면은 60으로 똑같아요. M/G 값이 60으로 똑같아. 그러면 분자식이 똑같나? 아니라는 거지. 얘 하이 레졸루션 매스 찍어버리면 다 틀려요. 얘는 똑같지. 당연히 얘가 같으니까. 정수값은 다 같은데 소수점 뒷부분이 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부분이 출제가 되면은 이제 조각내기,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에 대한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 좀 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질량 분석법에 대한 내용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